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은 살면서 정말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죠. 그래서 저는 저와는 정말 다른 똑똑한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싶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소원이 바로 딱 하루라도 집에서 쿨쿨 늘어지게 자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와 정반대인 재능을 타고난 남편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똑똑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제 생활이 더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제 소원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부터는 그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만 했던 것 같아요. 일터로 잡은 동대문 시장에서는 남들이 잘 때 일하고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는 집안일에 시달려야 했죠. 저는 남편과 달리 특출한 재능도 없고 가진 거라곤 좋은 체력이 다였으니까요. 내 재능은 체력이구나 싶어서 머리보다는 몸으로 일하는 스타일이었죠. 이러다 보니 머리로 일하는 사람을 제 짝으로 고집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막상 살아보니 남보다 귀한 재능을 타고났다고 해서 그걸 다 발휘하고 사는 건 아니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죠. 자존심, 고집이라는 것에 자신의 능력을 썩히고 바닥에 고여있는 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보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정말로 오로지 체력이 국력이다라고 생각했던 저와는 반대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30대 초반에 소개로 처음 만났던 남편은 자신의 재능 덕에 회사를 골라서 다닐 수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초반에 만날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지식도 많고 똑똑하구나 느꼈었죠. 항상 제가 모르는 지식을 뽐내면서 다녔거든요. 이런 사람과 마주 앉아 있으면 속으로 내가 이런 사람도 만나보네 싶기도 했고요. 심지어 남편은 자신은 일반 회사원으로 끝을 낼 생각은 없다면서 본인이 하려는 사업 비전까지 술술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런 남편이 대단해 보였죠.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시골에서 커온 내 이야기 어디에 감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눈이 반짝이면서 제 손을 턱 잡고 말하더군요. 제 아내 될 사람도 저 같았으면 했는데 제가 찾던 사람이 지금에야 제 눈앞에 나타났네요. 저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을래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는 남편. 저는 그리 풍족하게 살아오지 않았기에 그런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이야기를 흔쾌히 수락했죠. 이때는 이 남자와 결혼하면 내 앞날이 모두 장밋빛 인생이 될 거라는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많은 남자를 만나왔고 항상 엄마가 하던 말을 가슴에 묻고 다녔거든요. 딸, 나는 딸이 나처럼 고생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네 아빠가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남자를 네가 만나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는 여자도 본인의 삶을 즐길 줄 아는 시대야. 그러니까 너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몸이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게 이 엄마의 바람이다. 엄마는 저처럼 체력이 재능이었던 사람으로 지금의 아빠를 만났고 아빠 역시도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노후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처럼 일하는 사람보다는 머리로 사는 사람과 만나기를 바랬던 거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는 말을 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남편과의 결혼으로 내 팔자가 필 줄 알았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어마무시한 가시밭길이 내 앞에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결혼 전과는 다르게 회사도 설렁설렁 다니기 시작했고 슬슬 회사를 정리하려고 하더군요. 저에게 말했던 사업을 준비하겠다며 창업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다녔죠. 이때 시골에서 사는 자기 동네 친구 2명까지 불러서 사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뭔가 본격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 말하면 바로 실행하는 멋진 사람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남편이 돈을 벌지 않으면 계속 저축해 놓은 돈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일은 그만두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일단은 남편의 사업이 바빠질 수 있었기에 간단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어요. 남편도 제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바빠지면 저도 자신을 도와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 1년이 지났을 때였나? 남편과 사업을 같이 하던 친구가 주먹 다짐을 할 기세로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는 사람을 불렀으면 네가 말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너 우리 부를 때 뭐라고 했냐? 생활비랑 우리가 사는 집 월세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지.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봐라. 1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는데. 네 말 때문에 올라온 우리는 지금 빚도 생겼다고. 이렇게 책임도 못 질 거였으면 왜 불렀냐? 그리고 수익이 안 나면 네가 책임지겠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남편이 정확히 자신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활비 월세를 호언장담했던 것 같았어요. 친구분은 마치 우리가 생활비랑 월세까지 약속한 것처럼 말하더군요. 남편은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여태껏 지내왔던 거고요. 뭐? 그게 왜 내 탓인데, 이 멍청한 새끼. 너 같은 놈은 농사나 해봤지 아무것도 모르는 촌놈이잖아. 그렇게 안 입고 오면 그만두던가. 어차피 사업 구상은 다 내 머리에 있거든. 나도 혼자서 하는 게 속 편해. 너희들 부리느라 얼마나 머리 아팠는 줄 아냐? 그냥 다시 내려가라. 되기만 하면 돈방석에 그냥 굴러앉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는 이럴 불을 누릴 자격도 없다. 그냥 시골로 다시 내려가서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면서 살든지. 둘의 대화는 점점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남편이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친구분도 억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남편도 남편만의 생각을 믿어주지 않아서 속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적반하장의 태도로 뻔뻔하게 친구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도 제 눈에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친구 둘은 화만 내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고 남편이 혼자서 사업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무척이나 노력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힘든 사업이 분명했고 결국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빚진 내용을 정리하느라 겨우 마련했던 신혼집까지 팔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의 신뢰를 잃지 않았어요.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3번의 실패도 겪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겨우 한 번 실패했는데 힘을 내라며 남편을 격려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집도 팔고 다시 월세방을 구하면서 다달이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남편은 그간 벌어놓은 돈을 다 사업으로 말아먹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나라도 제대로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서 일자리가 없나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마침 학교 선배인 친한 고향 언니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눈치는 보이지만 얼른 언니의 매장으로 찾아갔죠. 안녕하세요, 언니. 그간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일자리 하나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저 동대문 시장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막상 와서 일자리 구해보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여기서 매장 운영하는 언니라면 좋은 일자리 하나 알까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언니를 만나 능청스럽게 대화를 건넸고 언니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왔다는 제 한마디에 흔쾌히 답을 주더군요. 야, 오랜만이다. 너 시집 잘 갔다면서? 그렇게 좋은 남편 없다고 고향에 소문이 났던데? 일단 네가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니 마침 우리 매장에 손이 하나 더 필요해서 말이야. 너만 괜찮다면 우리 매장에서 일해도 좋을 것 같은데. 괜찮아? 자신의 매장에서 일해도 괜찮다는 언니.
제 사정을 모르는 언니는 내가 일하는 이유가 매우 궁금해 보였지만 제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고향에는 제가 시집을 잘 갔다면서 소문이 돌았거든요. 똑똑한 남편과 살아서 사업하는 남편이랑 잘 산다더라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제가 일을 구한다고 하니 저 같아도 궁금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끝내 입은 떨어지지 않았고 언니는 제가 불편해한다는 걸 눈치채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을 하도록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빛을 볼 것이라는 희망이 어려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절망으로 바뀌어 버린 지 벌써 3년째 되던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곧 우리도 한탕 할 수 있다니까. 이런 말만 도돌이표처럼 늘어놓았죠. 그런 남편에게 다시 일을 하라고 애원을 하기도 했어요. 여보, 당신이 생각한 사업 아이템이 정말 좋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우리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계속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야 하잖아. 만약에 우리가 애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일단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저축 좀 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나도 계속 일하면서 돈 벌게. 둘이서 벌면 예전보다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콧방귀만 뀌더군요. 지금 회사에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 받던 연봉 받을 수나 있어? 그때 연봉은 더 못 받잖아. 아이, 나더러 쥐똥만한 중소기업에라도 들어가라는 건 아니겠지? 난 절대 못 가. 그런 코딱지만한 회사는 절대 못 간다고. 아이, 나도 내 급이 있는데 아이, 죽어도 못 가. 그리고 당신, 내가 지금 사업 망할 거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 나가라고 재촉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곧 된다니까 왜 자꾸 옆에서 걸리적거려? 그냥 당신이 몇 달만 나 밀어주면 고생 끝이라니까. 그간 자존심만 높아져서 호언장담을 하는 남편. 더 이상 싸우면 이혼이라도 하자는 말이 나올까 싶어 그냥 알겠다고 대화를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죠. 저도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고요. 하지만 그때 넘어가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남편 사무실의 월세까지 전부 제가 감당하게 되었거든요. 분명 결혼하기 전에는 저 정도 명석한 머리와 재능이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남편을 보고 굳게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남편은 결혼 전까지 합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을 사업 구상에 썼으니 칼로 무라도 베겠지 하는 심정으로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나 제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남편과 가정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결혼할 때도 그리 반대하던 시모도 절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시모는 아직 남편이 잘 나가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난 본인의 아드님께서 힘들게 사업 구상 중인 것으로 말이죠. 그래서 집에 찾아와서 한 번씩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너 우리 잘난 아들 뒷바라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우리 아들이 돈을 벌어다 주면 잘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아휴, 내가 분명 너처럼 머리 없는 것과 결혼하면 안 된다 누누이 말했는데 아휴, 아들이란 녀석은 절대 내 말을 듣질 않는다니까. 마치 당신의 아들이 이 집에 돈을 벌어다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거기에 대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체면이 있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제 심정을 이해해 주는 것은 바로 친정엄마였죠. 썩어 문드러져가는 내 마음을 알던 엄마는 낮에 집에 들어와서 눈이라도 붙이라며 집에 찾아와서 집안일까지 다 해놓고 가곤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오늘은 푹 쉬라면서 전화도 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엄마의 행동이 불편했어요. 왜냐면 청소 일을 하던 엄마에게 본인 집도 아니고 나의 집에까지 와서 집안 청소를 시키기는 죽어도 싫었거든요. 솔직한 말로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사업만 잘 되면 엄마가 일을 관둘게 만들 생각이었거든요. 한사코 집안일에 손대지 않아도 된다고 엄마를 말렸지만 엄마의 마음이 어디 가겠나요? 그 때문에 엄마에게 모진 말을 꺼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엄마, 이렇게 우리 집까지 청소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아이, 사람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거 어차피 다 내가 하면 되는 일이니까 엄마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세요. 엄마보다 내가 나이도 젊고 몸도 건강해. 늙은 사람 고생시킬 마음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엄마가 청소를 하고 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전히 엄마 손을 빌리는 내 처지가 정말 한심했거든요. 부모님 팔자 한번 펴드리겠다고 괜찮은 남편과 결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것이 다 허사가 되었으니 마음은 점점 타들어가기만 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온 지도 벌써 5년이 되어가는 무렵이었어요. 마침 언니가 5년이나 일을 해줘서 고맙다며 제게 큰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선물이 뭔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일을 하면서도 눈을 반짝이게 되었어요. 여기 네가 우리 매장에서 일한 지 5년도 지나가고 지금까지 매장에서 큰 소리가 난 적도 없어서 고마워서 주는 거야. 가만 보니까 너 요새 힘들어 보이는데 이걸로 스트레스 좀 풀고 와라. 아니면 네가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던지. 언니는 500이라는 큰 돈을 제게 주면서 말하더군요. 저는 고맙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큰 돈을 덥석 주고 그래요. 그래도 언니 마음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이 돈은 절대 허투루 쓰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언니. 고맙다고 인사하는 내 모습에 흐뭇했는지 그냥 웃으면서 아유,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받아가 라며 쑥스러워하는 언니의 모습에 정말 사람의 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받은 돈으로 뭘 해야 할까 싶었지만 돈을 보자마자 문득 떠오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죠. 바로 칠순이 다가오는 엄마의 생각이었습니다. 전 이 돈을 바로 엄마에게 줄까 싶었지만 엄마에게 돈으로 주면 절대 쓰지 않고 모아둘 것을 알기에 미리 내가 예약해서 선물로 줘야겠다 싶었죠. 그리고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곧 칠순도 다가오는데 아빠랑 여행 다녀와. 내가 지금 티켓 예매해놨거든? 그러니까 여권 미리 만들어 놓고. 엄마는 제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여행을 예매했어? 얼른 취소해라. 그 돈 그냥 네 살림에 보태서 써. 엄마는 너 무리하면서까진 내 생일 챙기는 거 원치 않는다. 역시나 엄마는 제가 돈으로 줬더라면 절대 쓰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자꾸만 취소하라고만 말하는 엄마에게 저는 돈이 생긴 연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이거 내가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예매한 건 아니고 내가 일하는 매장 사장님 있지? 나랑 친한 고향 선배. 그 선배가 나 오랫동안 일해줘서 고맙고 매장도 잘 봐주니까 인센티브 같은 개념으로 준 돈으로 예매한 거야. 지금 내가 버는 돈으로 나 살기에는 괜찮으니까 이 돈은 엄마 생일에 사용하려고요.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내가 이때까지 제대로 효도한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 날이 살면서 큰맘 먹고 효도한다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말하자 엄마도 하는 수 없다는 듯이 그래 알았다 하고 받아주더군요. 그날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얼마 뒤 시댁에서 저녁을 먹는 중에 핸드폰 알람이 오는 거예요. 일전에 예약했던 티켓 알람이었죠. 혹시나 시모가 뭐라고 할까 싶어 얼른 핸드폰을 뒤집었지만 이미 다 본 상태인 것 같더군요. 힐끗 보는 척하던 시모가 못내 궁금했는지 밥을 먹고 난 뒤에 묻는 거예요. 너 아까 보니까 핸드폰에 알림 오던데 티켓 어쩌고 하는 말이 보이더라. 그건 뭐니?
요새 동대문에서 일하면서 돈 좀 안 준다고 하던데. 너 혹시 뭐 바람이라도 난 건 아니지? 여자가 밖에서 일하면 그런 일도 종종 생긴다는데 너는 아니길 빈다. 시모는 동대문에서 일하는 제가 돈을 잘 번다고 착각하는 것 같더군요. 거기다 밖에서 일하니 바람 피는 것 아니냐고 의심까지요. 잠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고 시모의 말에 답했습니다. 바람이라니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그리고 이건 친정엄마 칠순에 사용하려고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예약한 거예요. 이때까지 제대로 된 선물을 챙겨주지 못해서 이번에는 여행 보내드리려고 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시모에게 이야기를 했고 응당 시모도 그래라 할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지금까지 집안의 가장 노릇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었죠. 하지만 시모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모양이에요. 제 말에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더니 개거품을 물면서 악을 지르더군요. 여행? 무슨 여행? 감히 내 아들 돈을 네 엄마 여행 보내는데 쓴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힘들여서 번 돈인데 감히 쥐뿔도 없는 걸 받아줬더니 그걸 함부로 사용해? 받아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얌전히 살아야지. 어디서 내 아들 등에 네 엄마 빨대까지 꽂아대. 너 우리 아들이랑 그러려고 결혼했니? 딱 보니까 그런 거 같네. 내 아들이 단물만 있는 줄 알았냐? 어디 내가 제대로 쓴맛 한번 보여줘? 악을 쓰는 시모의 태도에 어이가 없더군요. 그 아들의 그 엄마라더니 우리 집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니 상황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겠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남편을 위해 한 번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남편 체면을 살릴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죠. 만약 남편이 시모를 말리는 신용만이라도 한다면 눈을 질끈 감고 넘어갈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모의 화가 고조되어 갔고 제 핸드폰까지 뺏으려고 드는 태도에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야, 너 핸드폰 줘봐라. 얼른 내놔. 그 티켓 내가 취소해야겠다.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의 피 같은 돈을 빼먹으러 들어? 너 황천길 구경 한번 해보고 싶냐? 어디 내가 그렇게 해줘? 당장 취소하지 못해? 소리 지르는 시모도 어른이라는 생각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으며 말했죠. 어머니, 지금 상황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기 앉아있는 아들에게 제대로 말 들으시고 소리치시죠? 저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못 참습니다. 저도 한 부모의 자식이자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말고 설명을 해. 남편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멀찍이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었거든요. 그런 남편의 행동이 괘씸해서 시모 말고도 남편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시모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너 지금 내 아들한테 큰 소리 낸 거니? 그래? 능력 좋은 아들 잡아서 여태까지 편하게 살았으면 받들어 모셔야지. 지금 큰 소리를 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그래? 제가 말이에요. 돈 번답시고 집에서 큰 소리라도 뻥뻥 치면서 살았으면 이 상황이 덜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너무 억울했죠. 게다가 시모는 이제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제 손에서 핸드폰을 앗아가더군요. 이 이상 참을 수 없다 싶어서 시모의 손에서 핸드폰을 뺏어서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너무 우울하고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처음으로 사장 언니에게 제 속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언니, 지금 통화 가능해요? 사실 제가 너무 억울한데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언니한테 전화하게 됐네요. 일단 언니 시간을 뺏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혹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심각해 보이는 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언니는 흔쾌히 말하라고 했고 저는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간 제가 결혼을 잘 갔다고 소문이 났었다고 했죠. 맞아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니,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허세로 머릿속만 꽉 차 있는 사람이지 실천력이 없어요. 지금 사업도 한 번 말아먹고 두 번째로 시도하고 있는 건데 전혀 진전도 없고요. 게다가 남편 집에서는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제가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정말 웃기죠. 오늘도 언니가 줬던 그 돈으로 엄마 칠순 여행 보내드리겠다고 하니까 시모가 난리 난 거 있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 상황을 멀리서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하고요. 내가 저런 인간이랑 살아보려고 결혼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언니도 제가 왜 일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이제야 속마음을 털어놓네요. 속인 건 아니지만 그간 이야기하지 못해서 못내 미안했어요. 내 자존심 그게 뭐라고. 제 긴 이야기에도 묵묵히 들어주던 언니는 제 말이 끝나자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사람인데 눈치가 있지. 네가 힘들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 일하는 네 모습을 보면서 집이 그리 썩 좋지 않은가 싶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매장을 하나 더 열게 됐거든. 그간 내가 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네가 그 매장 관리자, 아니 사장으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 그래서 조만간 너한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그런데 집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타이밍 좋게 잘 생각한 것 같네. 언니는 제게 곧 열릴 매장에 사장 자리를 줄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언니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나도 너 친한 동생으로 여태까지 봐왔고 항상 아껴주고 싶은 동생이라 생각하고 있어. 내 일을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너 절대 돈 걱정 때문에 이혼 못하지는 마라. 돈 그것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알겠지? 절대 돈 걱정 때문에 이혼 못하지는 말라고 저를 격려해주는 언니. 저는 처음으로 털어놓은 마음에 이렇게 속 시원할 수 없었어요. 전 그날부터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노릇도 함께 내려놓았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 남편이 사무실을 마치 자신의 놀이터처럼 쓰게 만든 걸 도운 것도 나였고, 그런 남편의 행동을 숨기고 남편의 위치를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배려한 짓도 전부 호구 같은 짓이더라고요.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는 남편이라는 백수를 사업 준비하는 사람으로 포장해뒀던 껍데기를 지금에서라도 벗겨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시댁에는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않은 채로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이혼 소장을 날리자마자 놀란 시무가 집으로 쫓아왔더군요. 야차 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잘난 빚 좋은 개살구인 아들이 시모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고 드는 생각이 내가 정말 40 넘은 애 하나를 키우고 있었구나 였어요. 그동안의 제 처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죠. 하지만 시모의 행동을 보아하니 여전히 실상 백수인 남편의 처지를 전혀 모르고 있던 모양이더군요. 너 감히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먼저 소장을 보내?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네 마네야? 네가 지금 뭐라도 되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데 그래 나도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우리 아들이 착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뭐 쉽게 보이나 보지? 그래 나도 너 같은 며느리 더 이상 필요 없다. 내 눈앞에서 얼른 사라져. 여전히 시모 입에서 나오는 감이라는 말. 이제 들으니 정말 코웃음이 쳐지더군요. 시모는 제가 마치 남편의 명예와 부로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죠. 시모는 헤어지라는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저를 보고 이상하다 싶었는지 눈이 휘둥그레져 남편을 보더군요. 그제야 남편도 상황의 긴박함을 깨달았는지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죠.
아유, 엄마 그만해. 지금 저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나 통장에 단돈 10,000원도 없어. 저 사람 없으면 지금 월세도 계속 밀린단 말이야. 당장 그만하라고. 자신의 통장에 10,000원도 없다고 말하는 남편. 정말 웃기지도 않았죠. 이 상황으로 발가벗겨진 남편의 상황. 남편은 심지어 애처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시무를 말리기 시작했죠. 남편의 밝혀진 통장 잔고에 어차피 더 싸워봤자 받아낼 것이 없겠구나 싶더군요. 이제 자기 아들의 실체를 알게 된 소감이 어떠세요? 저요. 그동안 저 능력 없는 사람 대신 가정을 열심히 꾸려온 사람이고요. 이때까지 입고 먹고 한 돈은 다 내 통장에서 나온 돈이에요. 알긴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아들이랑은 어머님이 함께 사시죠? 이제 전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까. 제 입장을 당당히 말하고는 두 사람 앞에서 여유롭게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혼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혼자서 살만한 적당한 집도 계약했고 만발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더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죠. 짐을 챙기다 보니 지금까지 당한 것이 하나둘 생각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아끼던 개살구가 사실 다 썩어 문드러진 개살구라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방금 헤어지라고 하셨죠? 네, 그냥 저 사람 데려가세요. 지금까지는 모르셨죠? 당신 아들이 벌써 백수된 지 5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태 빨대 꽂고 있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었다고요. 그놈의 사업? 그 사업은 어머니 죽기 전에 할 수 있으려나? 아니, 평생 그 사업 성공은 하려나 모르겠네요. 자, 데려가세요. 데려가서 어머니가 다 누리세요. 여태 단물 빨아간 인간은 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디서 감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요, 이 사람 조도 안 가집니다. 그냥 이혼해. 이쯤 되니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모는 갑자기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하더군요. 남편도 옆에서 입을 더했고요. 아니, 아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건 경가 아니지. 그래도 네가 몇 년을 살아온 남편인데 일단 이야기라도 천천히 나눠야 하지 않겠어? 여보, 당신 화가 난 거 알아.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집을 나가는 건 아니지. 그냥 이혼 소장만 덜컥 보내면 이혼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그 집 내려놓고 우리 천천히 대화부터 해봅시다. 에? 둘의 말에도 아무 말 없이 짐을 묵묵히 싸고 나가려고 하자 제 발까지 잡으면서 둘은 잘못했다 싹싹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일자리 알아보고 밖에 나가서 일할게. 더 이상 내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내가 잘할게. 제발, 이렇게 나가는 건 정말 아니잖아. 그래. 아가, 아들 말이 맞다.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집을 나가는 건 아니지. 그리고 나도 이때까지는 아들이 그런 줄 몰랐으니까 너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니냐. 내가 이놈 정신머리 똑바로 차리게 교육해서 회사 다니게 만드마.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참고 이혼하면 너도 좋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대화로 풀어보자, 대화로. 이 지경이 되어야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비는 모습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남편은 지금에야 자신도 나가서 돈을 벌겠다며 자신이 자존심 내세워서 미안하다는데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제가 한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들었다는 말밖에 되지 않잖아요. 전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 사람 썩은 개살구와 다시 미래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무모한 짓 아니겠어요? 전 그런 모자를 한심하다는 듯이 내려다보며 혀를 끌끌 차고 집을 나섰죠. 이혼을 마음먹고 그 마음을 굳히고 나니 남편의 썩은 모습이 너무나도 눈에 잘 보이더군요. 지금은 그 길로 짐가방 2개를 싸들고 나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 마음은 너무나도 홀가분하거든요. 그 후로도 시모와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일하는 새 매장으로 찾아왔고 전 그런 그들을 쫓아내기 바빴습니다. 법원에서 만난 남편은 퀭한 모습이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자꾸 이혼을 물려달라고 말하는데 정말 진절머리가 났어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기만 하고 지금도 뭐 취업 준비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당신, 내가 왜 당신을 못 믿는 줄 알아? 당신은 항상 말뿐이야. 말만 번지르르 하다고. 내가 그런 사람을 뭘 믿고 이혼을 물러? 당연히 못 물으지. 입장 바꿔서 생각을 좀 해봐. 당신도 내가 말만 하고 일도 안 하고 집구석에서 놀고만 있으면 좋겠어?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돼서도 당신은 나가서 일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이거든? 만약 나였으면 그래도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라도 입증하고 싶어서 이력서라도 들고 왔겠어. 당신은 그런 노력도 없잖아. 입만 가지고 와서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웃기지도 않는다 정말. 나 이혼 물을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해. 그래도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진 않겠어. 진짜 다행인 것은 당신과 나 사이에 애가 없다는 사실뿐이다 정말. 맞아요. 남편과 몇 년이나 같이 살았지만 아직 애는 없었거든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애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단호하게 이혼하겠다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요즘은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네요. 지금까지는 괜히 제 욕심으로 재능이 넘치는 사람과 만난다고 애쓴 것도 같고요. 최근 정말 기분이 좋은 이유는 바로 엄마가 청소일을 관두게 된 것이었어요. 그간 이루고 싶었던 꿈이기도 해서 저한테 무엇보다 기쁜 일이기도 하죠. 혼자가 되니 입이 줄어서 그런지 여유도 좀 생기기 시작했고요. 내년에는 엄마와 둘이 함께 유럽 여행을 가볼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제 한 몸 보살피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사장으로 지내게 되면서 고향 언니랑도 더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고향에 들리자마자 저마다 제 얘기하기 바쁘더라고요. 근거도 없는 소문이 돌기도 했고요. 어떤 소문이냐 하면 황새 따라잡다가 가랑이가 찢어졌다. 분에 넘치는 남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람을 피웠다. 제가 일하기 시작하면서 딴 사람이 생긴 거다 등 아주 있는 말 없는 말을 서로 지어내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정해준 사람이 바로 언니였어요. 언니는 제 사정을 다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지금 당신들이 하는 짓이 범죄인 것은 아세요? 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로 와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동생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고요. 동생이 이혼한 이유는 전적으로 전 남편에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지 마세요. 동생 지금 한 매장을 꾸려가는 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더 이상 심한 소문 말하고 다니면 같은 매장 운영하는 저로서는 고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법으로 해결하겠다며 헛소문 내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다녔다네요. 언니는 제게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요. 아무리 좋은 빛을 가진 물건이라도 그걸 갈고 닦는 것은 바로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천재는 재능 1%에 노력이 99%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에요. 썩어 문드러질 빛만 좋은 개살구는 오히려 주변에 희망 고문만 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은 내가 가진 재능을 잘 꾸려나가기로 마음먹은 상태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최근에는 매출도 좀 오른 상태네요. 저도 몰랐던 저의 빛을 발견한 것 같아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제가 겪은 이혼 이야기는 그냥 흔하게 곁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어디서 들은 친구들의 흔한 사연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직접 당하게 되면 정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힘들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포기보다는 본인의 미래를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밝은 미래만 여러분들의 앞에 펼쳐지길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